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할 줄 알면 되지 굳이 왜 미분을 알아야 하고 적분을 알아야 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63회차 박정수입니다.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더니 수학은 꼭 배워야 하는 학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학은 성적을 매기는 수단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방식 혹은 개념 정리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의 정리 수단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곱하기 4 더하기 20은 얼마일까요? 이건 속셈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두뇌가 회전을 시작합니다. 처리 방식을 추상적으로 가늠해냅니다. 이는요, 낯선 사건을 만났을 때 처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수학에서 미분은 면을 잘게 쪼개서 선을 만드는 일이고 적분은 선을 더해서 면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면적과 넓이와 상황과 현상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지느냐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합일점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간을 형성하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일이라 이겁니다. 낯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세요? 1과 2라는 숫자는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큰 땅덩어리도 하나, 나눠지면 수백 개. 그러니까 1과 2에 대한 넓이와 부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미술로 돌아갑니다. 인생에서 수학이 필요하듯 예술도 필수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미술을 하는 예술가 입장에서 미술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할 때 미술사 공부 많이 하셨죠? 미술사요? 그림 그리거나 그림 사는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왜 했죠?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술사를 했습니다. 미술 시장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화가 입장에서 미술사를 배워야 할까요? 수학에 있어서 미분적분과 비슷한 영역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서 미술사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미술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술사가 어려운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술사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암기를 하셨던 거죠. 어릴 때 배웠던 국사 시간이 지루했던 것은 시대를 외우고 조선시대의 고려시대의 관청을 이름을 알아야 되고 역할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연도까지 암기했어야 됐습니다. 미술이라는 역사와 일련의 보통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같은 개념에서 같은 위치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미술사는 연도별, 조류별, 거기에 소속된 화가의 이름을 암기하기에 바빴습니다. 고호가 인상주의 화가일까요? 고갱이 인상주의 화가일까요? 고호는 표현주의 쪽에 가까웠었죠. 근데 우리는 인상주의 화가로 알고 있어요. 미술사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술사 얘기할 때 부분 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죠. 원시미술에서 그리스 로마, 고전과 낭만주의 이은 인상주의까지 배우기 바빴습니다. 여기서 끝내기가 다 반사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건 전공하지 않건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역사라는 과거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가늠합니다. 미술사의 어느 한 부분을 보면서 문화예술의 미래를 가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춥고 배고픈 상황이 연출된 그림이 있다면 그 화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그 그림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그려진 상황을 감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과거의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회 영역과 역할을 비견해야 합니다. 고흐가 되건 피카소가 되건 예술가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에 따라 정신활동이 변화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시대 조율을 나눴을까? 이유를 찾아야죠. 그것과 미술사를 연구하는 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잘못되었거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현재의 입장에서 풀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고흐와 고갱은 왜 싸웠을까요? 고갱은 왜 고흐의 작업실을 찾아갔을까요? 고갱은 왜 자살하려 했을까요? 이런 등의 예술하는 인간의 고뇌를 알아간다면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역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가로 살아간 선배의 일생에서 화가로 살아갈 후배의 삶을 투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화가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몇 년도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것만은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역사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수학 성적이 별로여도 수학적 개념을 이해한다면 더 큰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수학이나 미술이나 역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판은 구체적 사회의 사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일어섰으면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비판인 경우입니다.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복이 일어나는 해가 훨씬 더 빨랐더라면 이런 상황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술사 잘못 배웠다. 미술사는 미술품의 모양이나 그것을 그린 화가 그려진 시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용시켜보는 학문이다. 화가는 그림이 통용되는 방식을 배우고 보통 사람이라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미술사를 통해 오늘 현재의 미술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미술사 공부하되 외우지 말고 이해하는 미술사를 공부하여야 현재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유익했거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눌러주십시오.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